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5월 31일 금요일 오후 5시 46분 비트코인 현재 9,500만원대, 큰 반등 이후에 미세하게 고점을 낮추면서 살살 빠지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좀 지루하게 빼다가 하락, 이제 어느 정도 바닥 마지막 부근에서 한번 내려찍기 이후에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추세 변곡이 이렇게 나오는 식의 한번 내려찍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여전히 요런 아랫꼬리 자리들, 여기 보시면은 한번 지지 라인을 깨면서 아랫꼬리 달아주고 반등이 나왔었던, 지금도 9,300만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8,800만원을 찍고 들어올리는 요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 보인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보다도 큰 반등세를 보여줬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쭉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늘까지 음봉 마감을 하게 되면 4일 연속 음봉 마감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빠르게 다시 추세를 살리기 위해서는 빨리 시장의 현물 ETF가 출시가 되어야 되겠다, 시장 호재가 터지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어쨌거나 찍어준 490만원대를 찍어준 이 아랫꼬리, 여기를 한번 리테스트를 해주면서 크게 쌍바닥을 찍어주고 들어올리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좀 많이 내렸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올라가는 추세를 좀 보여줬었어야 됩니다. 어제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의 반등이 여기서 좀 나와줬었거든요. 직전에 요 자리 매물대까지 쭉 넘겨주는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달러 차트를 보시면 저희도 요 구간에서 이제 롱을 쳐서 쭉 이제 밀어 올라갔고 3,800달러까지 올려줬는데, 올려놓고 나서 그대로 수직으로 빼버렸습니다. 요건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힘들어서 올라가놓고 내려올 때 좀 시원하게 한 방에 뺐기 때문에 여전히 약간 이제 떨어질 때의 힘이 아직 조금 세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차적으로 이더리움도 여기서 한 번 더 밀린다라고 했을 때 요 자리죠, 3,700달러까지 깨고 3,600달러 부근에서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V자 반등이 조금 터질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오늘 밤이 될 수가 있겠다. 왜냐면 오늘 밤에 지금 PC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2.7%를 예측을 하고 있고, 전달과 비슷한 수준의 어떤 이제 지표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전달이랑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호재는 아니거든요. 이게 낮아져야 됩니다. 예측을 2.7%를 예측하는데 PC가 2.5%, 2.4% 이렇게 나오면 시장을 강하게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다는 시그널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빨리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제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그런 쪽의 측면보다는 좀 뜨뜻미지근하게 뭐 2.7, 2.8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숏 가속화가 되겠죠. 왜냐면 지금 추세가 숏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요 자리 67K 지지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내린 하락폭만큼 64K까지 한번 밀렸다가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시장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부터 이제 롱 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숏 포지션을 어느 정도 청산시키는 숏 스퀴징성 롱 반등 이후에 반대로 이제 쌓여있는 롱을 한번 털어내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제 형태의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숏으로 어느 정도 빠질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점을 잡기 위해서는 한번 좀 크게 내려준다라고 하면은 62에서 64K 구간 요 정도까지 내려온 다음에 상승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일단 지표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그렇게 큰 움직임보다는 시장 예측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의 이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건 이제 단기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저녁 시간 21시 30분까지 만약에 더 눌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67.4K 부근에서의 지표 발표하면서 여기 자리를 지금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잘 지켜준 자리거든요. 67.4K, 60.5K 부근에서의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지표 발표 전까지 어설프게 올려놨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런 자리들 뚫지 못하고 올라가자마자 올라가고 나서 보시면 올린 거 이상으로 더 빼는 흐름들이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올린 거 이상으로 더 빼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 밤 지표 발표와 더불어서 일단은 단기 타점들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큼 약간의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말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제 주말, 그리고 이제 주말 이후엔 또 6월달이 다가옵니다. 오늘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 6월이 오는데, 5월달 월봉을 비트코인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양봉 마감은 해줬다. 하지만은 직전의 고점들을 여전히 좀 뚫어내지 못했던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봉 관점에서도 이번 주 주봉이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눌림이 어느 정도 나왔듯이 여기서도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와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짜증나는 6월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지만 어쨌거나 그 안에서도 단기 타점들은 나오고 있으니까 최대한 좀 단타라도 쳐서 위아래 수익을 조금 내면서 이런 이제 횡보 장세를 버텨 나가야 되겠죠. 물론 불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알트들도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중요한 이제 불장의 조건 바로 이제 신고가를 좀 가져야 된다라는 조건인데 일단은 이더리움이 이제 비트코인의 뒤를 따라서 신고가를 좀 가줄 수 있는 방향 그 여건이 아마 조만간에 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SEC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사들의 이제 31일 오늘이죠. 오늘까지 증권 신고서 S1 업데이트 버전을 제출하라. 이렇게 다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좀 굉장히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요거를 이제 제출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한두 번 정도 더 수정을 거친 이후에 시장 출시가 될 수 있거든요. 6월에서 7월 정도 아마 시장이 출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어느 정도 눌리다가 이더리움 ETF 시장 출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또 자금이 쭉쭉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들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름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눌림은 나올 수 있다. 다만 그 눌림 이후에는 더 큰 상승이 특히 이제 이더리움 쪽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여전히 이더리움도 단기 매매 관점에서 보면 빠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빼면서 크게 아래꼬리 달아주는 순간이 또 롱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3,600달러 부근 그 다음에 3,650달러 부근 요 정도 부근까지 어느 정도 빠져주게 되면은 한번 이제 롱을 쳤을 때 반등 한번 세게 나와줄 수 있다. 그리고 거기가 바닥이 된다라고 했을 때 횡보 구간을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우상향을 다시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타점들 카톡방에서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 여기서 이제 롱을 타가지고 쭉 이제 올라가줬어요. 목표가도 372에서 3740 여기 보시면 5시 28분에 들어갔죠. 여기죠. 5시 28분에 들어가서 쭉 이제 올라가면서 요 정도 롱 잡았는데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어요. 3,820달러까지 찍고 한 번에 쭉 빠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최근에 이제 이런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썼을 때 롱 타점을 잡았을 때 충분히 저점 갱신하고 나서 반등 주는 그림 여기 저점 갱신하고 나서 반등 저점 갱신하고 나서 반등 요런 패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전반적인 큰 추세 중장기적인 추세가 롱으로 돌렸냐 그건 아직 조금 판단하기 이르죠.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반등했으면 눌리고 나서 조금 계속 주고 추세를 살려주는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추세보다는 도로 제자리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또 저점을 갱신하면서 단기적으로는 3660 아까 말씀드린 3620, 3660 이 3600달러 부근에서의 반등 요런 식으로 튀어 올라가는 롱자리가 또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자리를 좀 잘 잡아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조금 수익을 내가는 게 맞고 그 외에 뭐 1인치 같은 경우에도 5월 24일에도 추천을 드려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1인치도 5월 24일 여기서 추천드렸는데 쭉 이제 올라가줬죠. 1인치도 충분히 수익권 나와줬고 칠리즈도 5월 28일 화요일에 칠리즈 주봉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타점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칠리즈도 요때 5월 28일 여기 이제 뚫는 거 보면서 들어가서 충분히 롱 타점 나오면서 수익을 줬다. 자 그래서 이제 비트롱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단기 수익 55% 수익 이더리움도 60% 수익 칠리즈도 이런 식으로 수익 받고 1인치도 잘 올라가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쌓아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은 뭐 단기 눌림이 충분히 좀 더 나올 수 있는 시기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숏으로 조금 더 수익을 보다가 어느 정도 좀 크게 내려왔다 싶을 때 또 롱으로 스위칭해서 그런 식의 수익을 좀 접근해 쌓아 나가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카톡방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특급 정보방 이쪽으로 입장을 하시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반감기가 지났습니다. 오늘 5월 31일이고 반감기 지났는데도 이더리움 클래식이 아직까지 큰 이제 움직임이 없이 뭐 크게 내려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감기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올라가지 않는 모습은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조금 약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좀 주춤하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올라가줄 때 이더리움 클래식이 좀 더 세게 올라가줄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이 36,000원짜리만 좀 지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좀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은 지금 조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내려온다 하더라도 직전에 이제 저점 자리 큰 이탈만 없다라고 하면은 좀 시간 끌다가 요런 식으로 전고 좀 뚫어내면서 52,000원, 56,000원 자리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눌림 이후에 재상승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제타체인 같은 경우에도 상장하고 나서 쭉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일봉 마감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또 바닥이 잡힌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총도 4,800억대로 상당히 조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 눌려줬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또 반등 추세를 좀 보여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다만 이제 비트랑 이더가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업비트가 신규 상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대부 업체 이름 같지만 알트코인이고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잡코인스럽게 하락을 많이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 신규 상장한다 그래서 막 따라 들어갔을 때 최근에 재미를 주는 그런 코인들보다는 하락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 속에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아카시 네트워크도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빠졌고 또 바운스 토큰도 상장을 했는데 올라가다가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 신규 상장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지만 굉장히 좀 신통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신규 상장하고 나서 많이 내려온 코인들 이런 코인들을 한번 조금씩 분할 관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어떨까. 제타체인 같은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 PC 발표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흔들기는 나오지 않을 걸로 보이고 다만 이 PC 발표를 하기 전에 이미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을 한번 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면서 롱을 탔을 때 한번 죽이고 밀어올리는 마지막 바닥 확인 작업, 하방 휩소 작업이 한번 나오면서 큰 아랫꼬리를 달아줄 가능성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타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또 매력적인 롱 반등 타점이 되는 거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 관점에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여기 자리 67K를 지켜주는 모습이지만 여기를 한번 이탈했을 때 쭉 밀렸다가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는 요런 형태, 여기서 보여줬던 요런 형태가 작은 버전으로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요런 형태의 역해된 숄더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자리, 저점 자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밀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조금 여유 있는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에도 뭐 큰 움직임은 없을 걸로 예측이 되고 일단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가 하나의 이제 호재거리로 상승의 재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SEC와 협력사들이 좀 얘기를 해가지고 시장 출시를 앞당기는 게 아무래도 이더리움 쪽에서는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이더리움 클래식도 반감기도 좀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펌핑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지루한 장세고 횡보하는 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단기 저점을 잡아서 이런 자리에서도 롱을 타서 이렇게 수익을 냈듯이 이런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써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했을 때 그날 좀 수익을 챙기는 식의 매매를 지금은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그런 타점들 잡아보겠다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